자, 그 15번 있죠? 15번. 15번을 봅시다. 요거는 최근에 뭐 나왔던 그런 모의고사 좀 변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미트라고 쓰고 x가 수면대로 갈 때는 자, 이쪽은 fx분의 이쪽은 fx 마이너스 2x 얘가 마이너스 1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항함수 fx 리미트라고 쓰고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1의 제곱분의 자, 이쪽은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거일 때 f3 값 거래 f3 값 f3이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똑같은 게 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뭐 딱히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 0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쪽도 0이 몇 개 있어야 될까? 2개 있어야 되겠죠, 그죠? 2개 있으면 제일 단순한 생각은 이거 아니야? 오씨 그냥 여기 x 빼기 1 제곱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되니? 제일 간단한 게 근데 물론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렬하게 드는 게 그 x 빼기 그러면 2의 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얘네들이 사라지고 나면 좋긴 좋은데 1을 대입했을 때 무슨 곱이 남아있어요? 제곱이 남아있죠. 그럼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건 안 돼. 얘는 안 돼. 이건 안 돼. 니은. 그래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뭐냐? 여기서 0이 한 개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0이 한 개 있어요. 한 개씩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몰빵이 안 된다. 몰빵하면은 제곱이니까 음수가 안 나와. 그럼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볼 거면 1을 대입해서 0이 나와야 돼. 그럼 F1도 0인 거고요. 여기다 1 대입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F0도 0이다라고 하면 F0도 0. 아, 그러면은 fx를 쓸 때 1 대입해서 0 나오고 0 대입해서 0 나오니까 인수가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무한대족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고요. 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얘가 만약에 fx가 그러니까 유추거든요. 3차 이상이면 노벨상이 돼요. 그렇죠. 이게 3차고 얘가 3차면 아니 얘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1이 나와야지 마이너스 1 나오면 노벨상이잖아. 그럼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럼 누가 봐도 얘는 이게 인수가 2개 이상은 있어야 되니까 2차일 수밖에 없고요. 2차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서 무한대로 가니까 앞에 것만 봐 그냥 AX적으로 쓸게 그냥 이렇게. 그럼 여기도 AX적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은 여기는 앞대가리가 A고 이쪽은 앞이 A-2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고 쓰면 되는 거지. 앞에만 보면 되니까 앞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A 이퀄 A 빼기 2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2A가 2니까 A는 1이 될 거죠. 그래서 그냥 최고점에서 1이네. 1이면 끝입니다. 이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그 예측을 하면 쉽고요.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니까 f3 값은 3 곱하기 4다. 3, 4, 10.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9번? 그죠? 19번. 자, 19번을 볼게요. 19번 보는데 극한식이죠. 극한식이 나오고 이게 그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다. 이쪽은 미분 개수정이야. 미개정. 자, 혹시 미분 개수정이 뭔지 알아요? 미분 개수정이 뭔지 아니? 물론
그치? 속으로 저거 안 펴는데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 자, 여기 있어요. 내가 한 김에 나눠드릴게요. 끼리끼리. 하나, 둘, 셋. 그 미분계수 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냥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계수라고 했을 때 이거잖아. 이렇게 기울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이렇게 두 점을 찍고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면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Y는 fx라고 딱 줬을 때 B-A 분의 FB 빼기 FA잖아요? 그렇잖아. 얘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두 점 사이 기울기잖아. 이 기울기야.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걸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이 용어는 알아야 돼요. 얘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평균 변화율이고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야 평균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 미친 듯이 보내. 겁나 보내. 연락 보내. 미친 듯이 보내는 거. 거의 여기 붙어 있고. 이렇게 보내. 이렇게 보내. 그럼 봐봐. 여기 A가 여기 이쪽에 있는데 A랑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럼 얘네 두 점 사이 기울기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돼요. 돼요? 그럼 그냥 이거야. 이게 이렇게 가서 얘는 이것만 붙이면 돼요. B-A 분의 FB 빼기 FA라고 쓰시고 여기 리미트라고 붙여. 리미트라고 붙이고 B를 그냥 A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이쪽을 이렇게 표현해요. F'A라고 하고요. F'A. 그래서 약간 접선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접선 이렇게 아닐 수도 있어. 대학교 수업 들을 때 한번 유추해봤어요. 이렇게 뭐 유래를 계속 하기를 졸려가지고 이거 보고 있다가 F' 이러는데 약간 이게 접선 같은 그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쪽은 한 점에서의 쓰기 귀찮은데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쪽 얘는 순간 변화율. 똑같은 말로 미분 계수. 이거 힘들어. 자,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죠. 극한. 리미트를 붙이면 돼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별거 없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그래서 이제 그 1단원에 푸는 거 있잖아. 거의 되게 친해지셔야 돼요. 굉장히 친해지셔야 돼요. 진짜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저는 1단원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를 다 접목시켜야 돼요. 그럼 이제 요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리미트라고 쓰고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라고 쓰고 a 플러스 h 빼기 f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h라고 볼게요. 이만큼 h. 그럼 여기는 b가 a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래서 h가 사라지는 거죠. 그냥 그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똑같아요. 미분계수정이고.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봤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 느낌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꼴 파악 잘해야 되거든요.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은 거야.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은 거야.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면 뒤에 거 나온 거야. 물론 이거는 적으면 창피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거라서. 자, 왜냐면 꼴을 파악해야 되더라고. 자 보면, 그러니까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면 뒤에 거 나온다. 그 다음에 위아래 똑같고 양옆에 똑같으면 양옆에 거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지만 아마 얘는 나오면 쉽게 나올 거야. 이거 자체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조금 더 기억하면, 그래서 무조건 얘네 꼴을 맞춰. 꼴. 얘랑 꼴 맞춤이야. 얘랑 꼴 맞춤이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좀 이따가 저 그 사주차 때 할 거 그냥 바로 끝낼게. 공식이 이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kh 분의
F라고 쓰고 A 플러스 얘는 뭐라고 쓸까? BH라고 써야 돼. BH.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는데 BH 빼기 FA. 이거 뭐 이렇게.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 왜?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위아래 양옆회입니다. 위아래 양옆회야. 아무 생각 없어. 위아래 양옆회라니까 그럼 그냥 F'A라고 쓰세요. 그리고 H 앞에 있는 개수에 주목하시면 K분의 B다. 공식으로 그냥 기억하세요. 진짜야. 이게 아마 보통 1, 2, 3, 4번 중에 어딘가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3초 컷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kh분의 f라고 쓰고 a 플러스 bh f라고 쓰고 a 플러스 ch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괜히 이걸 바꾸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아니 바꾸는 거 이거라니까 그냥 b k 이거야 그냥. 이거 왜 하고 있어? 이거 그냥 외우면 되지. 똑같아 얘도. 그냥 이거 이퀄. 자 똑같아요. 야 위아래 양옆의 스타일인데 그래서 f 프라임 a가 될 건데 얘가 뭐냐면 h 앞에 있는 개수를 따라가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분 개수 정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미분 가능할 때랑 안 할 때랑 막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거 지금 해봤자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필요 없어요. 그냥 우선 이것만 하세요. 얘만 하면 일반적으로 빠르게 풀고 넘어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얘는.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거 두 개 있죠. 얘가 미분 개수 정의입니다. 이거 자체, 이 식 자체가 미분 개수 정의야. 그냥 이게 미계정이야. 이게 미계정입니다. 미분 개수 정의.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 도함수 정의, 도함수. 도함수의 정의는 똑같아. 아주 똑같아 그냥. 리미트라고 쓰고요. t가 x로 가요. 여기는 t 빼기 x 분의 ft 빼기 fx.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라고 쓰고 x 플러스 h 빼기 fx예요. 그냥 요게 이겁니다. f 프라임 x. 예, f 프라임 x. 이 식 자체가 도함수의 정의야. 매안. 진짜야. 트러스트 미. 어차피 관심도 없잖아. 그죠? 진짜야. 끼리끼리. 집에서 찾아보는 거 아니야. 도함수의 정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니까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그래서 극한식이 나왔을 때 0분의 0꼴 할 때 미분 계수 정의를 써서 약간 함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함수에 대한 정보. 그래서 보통은 두 개 정보를 줘요. 이렇게 0분의 0꼴을. 첫 번째는 뭐냐면 함수값이야. 함수값. 두 번째는 미분 계수. 이 두 개를 줍니다. 얘도 일반적으로 두 개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얻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1단원 문제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좀 알아두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래서 개념을 뭐 계속해서 뭘 쭉 단점부터 끌어올 수가 없어서 그냥 나오는 족족 그냥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볼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있죠. 13번 같은 거 있잖아. 우리 아까 했던 거 13번. 여기서 물론 문제 풀 거 아니야. 그 오른쪽에 리미트라고 쓰고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 나왔던 거 있죠. 이게 f1이잖아? 첫 번째는 이거다.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니까 f1은 0.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그 순간 그냥 얘가 0이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니까 뒤에 게 나오니까 f'1이고요. 그게 f1과 똑같은데 아까 우리가 구한 게 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f1도 0이고 f'1도 0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줘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기억을 못했다? 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회야 이거는. 그죠? 그래서 되게 그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물론 19번이 그렇게 걔를 막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선 알아두시라고. 왜냐면 또 개념 또 나중에 또 급하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 이건 좀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좀 이따 할 게 공식만 외우면 돼. 공식만. 연속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연속 빼고 공식만 외우면 되니까 요건 좀 알고 계시고 자 됐습니다. 오늘 밥 뭐 먹니? 아 급식 먹었지? 아 미안해요. 자 지금 밥 먹고 나면 졸려요? 미안해. 자 봅시다. 19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빼기 g 얘가 리미트라고 쓰고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가 3이다. 어젠가? 야, 요즘도 랩이 좀 인기가 있니? 아니야? 요즘 별로 인기 없죠? 그죠? 너 나 닮은 연예인 누군지 알아요? 물론 잘생긴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또 들었거든요? 왜 계속 그 말을 계속 듣는 거지? 아씨. 너 블랙넛이라는 래퍼 알아요? 존독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봤거든? 예전에?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그걸 한 번 듣고 말 줄 알았거든요? 오래 걸쳐서 계속 듣는 거야. 나도 랩해야 되나? 이것들 이러면서 보죠. 그지? 약간 막 그지? 책상만 친해지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자, 봐봐. 봅시다.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이거는 좀 정보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문제를 제발 잘 봐 얘들아. 자, 여기서 19번에 뭐라고 나와 있니? 최고창 개수가 얼마래? 1. 9 몇 차 함수래요? 2차 함수가 있고 fx 빼기 gx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라고 보면서 그냥 2차를 막 열심히 쓰고 있겠지? 근데 둘 다 최고치 함수가 얼마래? 1이래. 두 개를 어떻게 했어요? 뺀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몇 차밖에 안 될까? 1차밖에 안 될 거야. 그렇잖아. 그런 거 아니니? 그럼 나는 그냥 fx-gx라고 썼을 때 얘를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무조건 1차야. 무조건 1차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x 빼기가 인트로 있으니까 x 빼기가 있어야 약분해서 이게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얼마가 나왔니? 돼요? 이걸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인수정리인 거죠. 이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다시 좀 교과서 보고 와야 돼요. 진짜로 얘는. 그러니까 바로 얘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사실 끝났어요. 왜? 아니 이게 얘가 거의 페이크거든요. 이거 다항함수야. 다항함수거든요. 그럼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f0이 3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0으로 가까이 가나 0이나 똑같아. 그러면은 야 여기다가 조금 집어넣을 게 0밖에 더 있겠니? 0 집어넣으면 3 빼기 g가 이퀄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인 거죠. G형이 9다. G형은 9. 이거지. 이렇게 돼요. 자,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4가 또 27이래. 아우 씨, 너무 친절한데? F4가 27이래. 자, 그럼 내가 27이니까 4를 대입하세요. 그럼 여기는 F4가 27이었으니까 27 빼기 G4. 얘가 6이다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G4가 이쪽은 얼마니? 21 이렇게 되겠죠. 끝났지 뭐. 아니 그럼 gx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gx 얘를 생각했을 때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g5 값 구하래. 아니 뭐 모르겠는데. 자 g형이 9래. 그럼 x제곱 시작하고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그 다음 g형 얘는 플러스 9 플러스 px 4 대입하면 그치 20.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니까 약간 그 함수를 추론하는 게 되게 중요해. 함수 추론하는 게 이게 나중에 미분할 때도 이걸 가지고 좀 약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가지고 22번을 풀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번 한번 풀어보세요. 22번
22, 23을 하고 연속으로 가겠습니다. 22, 23을 하고. 자, 같이 봅시다. 22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풀 수 있으면 돼요. 1단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급은 안 나올 거,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은 되게 좀 약간 높은 번호대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그 어삼쉬사? 딱 그런 느낌이 되긴 하거든요, 이쪽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또 예측이거든요? 봐봐라. 여기 0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이렇게 그 현명하게 생각해보자. 몰빵일까 몰빵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몰빵이 안 될까 아니면은 그냥 진짜 몰빵이 안 될까? 몰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약간 현명한 거지 않을까? 몰빵이면 약간 지금까지 경험상 잘 안 됐잖아. 아니 그 생각해봐. 그럼 야, 이게 몰빵이면 얘가 뭐 ax 제곱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는 ax 제곱이고 이쪽은 얘는 마이너스 4a야.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봐봐, 얘가 이렇게 약분되면 여기 a고 여기 a로 묶으면 a 제곱이 되고 그러면은 x 제곱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아까랑 똑같아. 이거 양수인데 이거 0 대입하면 음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음수인데 여기 양수 못 나와. 절대 못 나와. 될 수가 없다고. 안 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무슨 거냐? 그럼 이렇게 두 가지죠. F0이 0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도 0이 되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사이좋게. 그럼 여긴 0 대입하니까 F0 빼기 F2도 0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F도 0. 아싸! 이거죠. 이 참수 했잖아. 얼마나 개꿀이니? 그냥 이거지. 이렇게 딱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냥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면 그럼 여기는 fx를 썼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 a라고 쓰고요. x가 되고 여기 2를 대입해도 0이니까 x 마이너스 2라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f가 0이니까 제발 그냥 이렇게 지워. 0이라고 했는데 뭐 굳이 뭐 이걸 뭐하라고 하고 있냐. 이거야. 그럼 그냥 이게 끝 아니야? fx 제곱. 저거 곱하기니까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a 제곱, x 제곱, x 빼기 2의 제곱. 제발 이상하게 정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누기 x 제곱이니까 낄낄 안녕 잘 가르쳐 되는 거죠. 그럼 대입해 이제 0. 그럼 a 제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4니까 4a 제곱이 4다. 그러면은 a 제곱이 1인데 a가 양수를 했으니까 a는 1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는 거지. a가 1. 그러니까 답이 될 것 같은 걸 먼저 생각해. 답이 될 것 같아.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현명하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니까 fx 나왔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뭔가 인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인수를 가지고. 인수.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약간 기억해 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게 되고요. 23번이 그나마 좀 나으려나? 23번 한번 해볼래요? 23번.
어려울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개념 쭉 정리할게요. 개념 쭉 정리하고 연속 쪽이 좀 더 어렵긴 하거든요. 한번 해볼게. 그리고 자 23번 풀어보세요. 여기 교재에 있는 것들이 막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은근히 좀 풀만은 할 거예요. 이쪽 단원에서. 그래서 뭐 한번 풀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거는 또 클리닉 때도 얘기했지만 그 자료 같은 경우는 클리닉 때 다 줄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줄게 그 NJ 있죠. 107제인가 그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 수원수투에 대한 거를 다 좀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거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그거 받으러 오시고 그거 푸시고 다른 것도 뭐 있는 거 있으면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또 보니까 맨날 보면 이렇게 해야 될 게 보이는데 이거 뭔지 아는 사람? 그죠? 기함수죠? 약간 왜 표정이 이러지? 아씨, 기함수를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자, 봐봐. 이게 나름 중요하거든. 수투에서 우선칭성, 대칭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 다 기억하니? 속으로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냥 정리만 할게. 그냥 또 높아심에 정리할게. 첫 번째 그죠?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예, 전문용어로 y축 대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x는 0대칭입니다. 또 나는 또 이제 또 그 기억을 또 해야 되잖니? 마이너스가 우연히 사라지면 우함수입니다. 내년에 해야 되는데 너무 창피하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 이퀄 마이너스 fx입니다. 그럼 얘는 그거겠죠. 기를 쓰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죠. 기함수. 그죠? 비웃기라도 하지. 그래도 이거 한 15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애들이 웃었거든요. 깔깔 이렇게. 점점 이게 약간 그 미소를 짓더니 이제 미소도 안 짓는 것 같아. 비웃지도 않아. 너무 창피해. 자, 나중에 니네 생각나면 막 내가 그거 할 거야. 울 거야. 자, 먼저 맺지. 이건 기본이고요. 세 번째. 자, 그러니까 요거에서 나중에 적분할 때 또 얘기하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대칭이거든요. 선대칭. 이게 어떻게 보면 점대칭. 이거거든요. 선대칭, 점대칭. 그러니까 이건 아마 너네가 어느 정도는 좀 알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아마 여기가 좀 일반적으로 a 빼기 x 이퀄 f a 플러스 x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x는 a 대칭이거든요. 얘도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f라고 쓰고 2a 마이너스 x 이퀄 fx. 갑자기 끔찍하게 선생님! 주기가 2a인 함수 아닌가요? 죽여버릴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얘들아. 플리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얘는 x는 a 자매품이야. 구별법 알려줄게요. 구별법. 단순하게, 간단하게. 시간이 없다. 자, x 플러스 2 이퀄 fx. 이게 주기가 2a거든요.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2a도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그냥 그래요. 그냥 2a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얘와 얘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사실 이게 아마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할 거야. 그럼 얘가 y 이퀄 얘랑 y 이퀄 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이거다. y 값이 같은데 y 값이 같은데 그때 x 값을 살폈을 때 자, 여기는 이게 있고 얘가 있어. 두 개 더하면 무조건 몇 A이 나와요? 2A 나오죠. 그럼 무슨 균? 평균이 뭘까? A죠. 그래서 X는 뭐에 관한 대칭이다? A에 관한 대칭이다. 되니? 오케이? 알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모르고 있으면 뭔가
그 깨달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면 항상 1점. 합이 1점. 합이 1점. 그러니까 얘랑 두 개 더하는 것도 2a이기 때문에 합이 2a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x는 a가 안 되지. 근데 이쪽은 y 값이 같기는 같은데 얘는 두 개를 더해봤자 x가 남아있어요. 변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쪽은 주기라고 뭔가 그냥 주기함수일 뿐이지 대칭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대칭이 아니야.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 x값 두 개를 더했을 때 일정하면 대칭이고요.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x가 남아있으면 주기함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돼요? 알죠? 그게 제일 간단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3번은 이거고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대칭입니다. 이게 선대칭. 일반적인 선대칭 이렇게 되고 점대칭은 이거거든요. F라고 쓰고요. 여기는 A 빼기 X 더하기 F라고 쓰고 A 플러스 X 이퀄 2B라고 씁니다.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와요. 가끔 나오니까 좀 제발 알아주세요. 그냥 진짜.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꽤 달라 얘는. 이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야. F라고 쓰고 2A 빼기 X 플러스 FX 이퀄 2B입니다. 그럼 얘가 A, B 대칭, A, B 대칭. 점대칭. 점대칭.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자, Y 값이고요. Y 값이야. Y 값 두 개를 더했더니 항상 2B인 거야. Y 값 두 개를 더했더니 항상 2B야. 그래서 평균이 B야. 근데 그때 X 값을 살펴봤더니 X 값 두 개를 더했더니 항상 2A로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 파티야 그냥. 얘도 X도 일정, Y도 일정인 거죠. 그럼 여기는 X에 대한 평균이 A인 거고 Y에 대한 평균이 B인 거기 때문에 이쪽은 A, B 대칭인 거죠. X에 대한 평균, Y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죠. 요거는 좀 제발 기억을 좀 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요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도 어차피 뭐 해야 되니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이건 할 수 있어요. 리미트라고 쓰고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x-1분의 자 그럼 여기는 무엇이냐? 그냥 여기다가 이게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얘래 근데 기함수래. 그럼 얘를 f-1을 f1로 바꾸자고. 바꿔. 그럼 여기서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a가 들어오고 이쪽에 fx가 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건 기본이야. 바꾸는 건 기본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그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야. 아무 생각 없이 아우씨 이거 뭐야? 미분계수 정의 a는 1이네. 하나만 해놓고 어씨 뭐야 이러면서 보죠. 뭐지? 이러면서 이게 미분계수 정의라고 그랬는데 미계정이라고 그랬는데 제발 먼저 대입을 하자. 대입을 하자. 그러면은 대입을 1을 대입하면 0이거든요.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0인 거야. 그럼 얘가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F1 빼기 A 곱하기 F1이 0인 거야. 이게 0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가 나온다는 게 이거거든요. 1-A 곱하기 F1 이퀄 0인 거야. 함부로 F1을 날리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F1을 약분하지 말아요. 점수도 약분되니까. 진짜야. 방정식 풀 때 되게 많이 그 삽질하는 게 얘를 약분하고 그냥 끝내거든요. 그럼 점수가 끝나. 그럼 얘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야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이거를 1번, 얘를 2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1번의 경우는 그러면 A가 1인 거죠. A가 1이다. A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1.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봤을 때 A가 1이고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딱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리미트라고 쓰고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 마이너스 그냥 F1인 거죠. 얘가 A야. 그럼 이게 1이겠지. 이게 A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첫 번째는 요거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그럼 사실 얘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니까 뒤에 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1이 1인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써요. 이런 방식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기함수니까 x 3승이야. 최고차항계수 1이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너 혹시 땡기는 알파벳 있니? P? 아 B?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에서 1을 대입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냥 보통 미분에서 1 대입하는 게 편할 거야. 그냥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해도 돼요. 그러면은 얘가 fx가 이거고 f1은 지금 얘가 1 플러스 b거든요. 1 플러스 b.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생각해서 좀 약간 봐도 상관은 없긴 한데 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3x 제곱 플러스 b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을 대입하니까 3 더하기 b다. 3 더하기 b. 3 더하기 b가 1이 될 수 있을 수 있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게 되니까 이쪽이 이렇게 해서 얘가 fx가 되죠. 그죠? 그럼 얘가 fx니까 이때는 f2의 값이 f2의 값. 이렇게 f2의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가 되는 거죠. f2의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은 얘는 4다. 4. 8 빼기 4니까. 그래서 이때는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두 번째. 그럼 f1이 0이니까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f1이 0이니까. f1이 0이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내가 여기서 fx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되겠죠. x 3승 플러스 bx라고 쓰면 f1이 0이기 때문에 그럼 1 더하기 b가 0인 거죠. 그럼 b는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b가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f1이 0이니까 마이너스 f로 쓰면 이렇게 쓱 나오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그냥 얘는 f 프라임 1인 거죠. f 프라임 1, f 프라임 1, f 프라임 1이 얘는 그냥 a다. 똑같아요. 이거 미분해. 3x로 빼기.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f 프라임 1이니까 이제 여기는 1 대입하면 2가 되고 얘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2a니까 이번에는 f4죠. f4. 2a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 2배 하니까 4니까 64에서 4 빼니까 65.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이랑 무조건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뒤에 거랑 약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쪽은. 그래서 대칭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를 보고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능동적으로 식을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보다 알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식 정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23번도 이렇게 해결하면 끝나는 문제니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좀 갑시다. 앞으로 가서 자, 9번 함수의 연속. 함수의 연속. 자, 함수 연속. 그러니까 이거 있죠.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딱 돼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죠? 여기는 이제 불연속인 거고, 이쪽이 연속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극한 같은 경우는 그냥 근처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처만 보면 돼. 얘도 이거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왼쪽에서 가는 게 있고 오른쪽에서 가는 게 있었어요. 왼쪽 오른쪽은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연속은 뭐냐면 같이 들어가요.
함수값까지 이렇게 같이.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뚫려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쓱 뚫려, 그리고 함수값 깜찍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여기 좌극한, 여기 우극한, 여기 함수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까이 갔을 때는 일로 가니까 극한 값은 있는데 여기 함수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연속이 될 거면 얘는 3, 아이씨, 창피해. 3이 1.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약간 컸을 때, 그 다음에 정확한 A일 때, A보다 좀 작을 때, 그때 이제 값들이 다 똑같아야 돼요.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돼요.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극한은 두 개만 보면 돼요. 극한은 두 개만. 극한은 요거 두 개, 연속은 요거 세 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형태가 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그냥 무조건 두 개라고 보면 돼요. 그 지점과 자 구간 내 모든 실수, 구모실. 구간 내 모든 실수. 근데 어차피 구간 내 모든 실수를 다 정리하다가는 늙어 죽어요. 얘를 이렇게 갑니다. 플러스. 자, 그래서 그냥 의심점 찾기입니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오지게 복잡했거든. 진짜 이걸 구하는 게. 예전에는 진짜 복잡했거든. 요즘은 안 복잡해요. 그냥 크게 그렇게 막 신경 안 쓰는 그런 형태로 나오다가 진짜 최근 들어서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긴 해요. 얘를 찾는 게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긴 해. 근데 어쨌든 뭐 기본까지 완전히 벗어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심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 지점일 때를 가지고 각각 확인하는 거. 확인 작업. 의심점이니까 이게 진짜 불연속인지 아니면 그냥 연속인데 불연속인 척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해서 얘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문제를 봤을 때 그러면 뒤쪽을 좀 볼래요? 뒤쪽 아마 얼만큼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봐봐. 38번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된대요. 그죠? 근데 35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x는 1에서 연속이 된대요. 34번도 x는 1에서 연속이 된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차이점이. 그러니까 어떤 지점일 때 연속성이 있고요. 그건 걔만 보면 돼. 근데 그냥 구간 내 모든 실수인데 그 구간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심점을 찾는 거고요. 결국은 의심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전체 집합인지 아니면 그 지점일 때만 보면 되는 건지를 잘 보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야.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해. 최대한 단순화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볼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얘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쓱 가가지고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F고 얘가 G예요. 그럼 뭐 A를 기준으로 A보다 왼쪽 X가 A보다 작을 때는 뭐 FX고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이쪽은 G래. 그럼 이거지 뭐. F를 호로로 따라가다가 G를 G를 이렇게 만들어. 쓱 이렇게. 반대인가? 이렇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연속이 안 돼요. 연속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나름 다 이쪽 각각은 다 연속, 이거는 각각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여기는 딱 이거야. 여기서 의심점은 그냥 연결 지점이죠. 연결 지점 그것만 보면 돼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딴 거는 나름 연속이 되게 나올 거야. 야 이런 것도 연속 안 되게 나오면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양한 함수 같은 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나름.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연결되는 지점만 가지고 보시면 끝날 거예요. 연결되는 지점.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게 A일 때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FA와 GA가 같으면 이제 이쪽은 얘는 뭐냐면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주기 함수. 주기
주기함수.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굳이 말하자면 f라고 쓰고 x 플러스 p 이퀄 fx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홀로를 이렇게 쓱하는 거죠. 주기함수. 그래서 어떤 주기가 만약에 뭐 여기를 뭐 a라고 그러고요. 이쪽을 a 플러스 p라고 해요. 주기가 p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빵꾸 뚫려 있으면 계속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얘는 불어주는 거지. 계속 불어주는 거지. 계속 불어주는 거지. 그럼 얘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의심점은 결국은 그냥 이거야. BP는 연결지점. 연결지점. 돼요? 근데 어디서 연결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 어디서 연결되는지? 속으로 좀 알고 싶지 않은데? 약간 이럴 수 있어. 자, 이거는 얘입니다. 구간의 시작과 끝이야. 그래서 약간 역겨운 말을 하자면 근데 예전 그 싸이월드 제목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제목이긴 했는데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야. 약간 역겨운 거 알아? 자, 끝은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서 끝점하고요 시작점이야. 끝점하고 시작점이 같아야지 계속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다 끝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쓱 가겠지. 또 이렇게 쓱 가겠지. 그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만 확인하면 끝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그 구간의 시작점하고요 구간의 끝점이야. 얘를 비교하시면 돼요. 끝점. 얘네 둘을 비교해서 같으면 연속이고 같지 않으면 불연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간단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점, 끝점 이렇게 좀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합성함수. 이거의 연속성입니다. 합성함수.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요즘에 좀 약간 그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F 합성 GX 이런 거 있잖아, 그죠? F 합성 GX 이렇게 쓱 간대. 이거야. 그럼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얘는 이거죠. X에서 출발해서 G를 타고 GX로 가요. 끼리끼리. 그럼 다시 얘를 이거 가지고 F를 타고 F 합성 GX로 가요. 이거 봐 우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두 개로 나눕시다. 그 지점에서 연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구간 내 모든 실수야. 모든 이거 둘 다 그냥 알려줄게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x는 a일 때는 할게. 그럼 여기는 이겁니다. a 플러스 0. a 빼기 0입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거든요. g라고 쓰고 a 플러스 0이에요. g라고 쓰고 a거든요. g라고 쓰고 a 빼기 0. 그러면 사실 이거다. 그러니까 얘가 좀 짜증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왜 짜증나냐면 이거예요. 자,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게 y-x야. 그럼 여기가 이제 이쪽이 a라고 두고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돼요? 여기 b야. 자, 그럼 봐봐. 정확한 b거든요. 정확한 b야. 얘는 그냥 정확한 b야. 그러면은 GA는 그냥 B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속으로 오씨야 이거나 저거나 그놈이 그놈 B 아니야? 이렇게 딱 생각해줘. B 이렇게. 얘도 B야. 그 순간 점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약간 이건 좀 엄밀하게 말해야 돼. 그러면은 A 플러스 0이거든요. A 플러스 0이라는 건 A보다 좀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이렇게. A보다 좀 큰 쪽에서. 이게 A 플러스야. A 플러스. 자, 이렇게. 이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요. 자, 봐봐. y 값이야. y 값이야. 야, b보다 좀 크니 아니면 좀 위에 있니? 같은 말이야. 그지? 같은 말이야. 좀 커. 그러니까 얘들아, 진짜 제발 정말 써주고 내가 얘기해줄게. 자, 그러니까 이게 b라는 걸 기준으로 이게 그 함수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얘가 b다? 그러면 얘는 b보다 좀 큰 거야. b보다 좀 큰 거야.
자매품은 이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 이쪽이 똑같이 뭐 이렇게 B가 있다고 쳐봐. 얘가 B야. 그러면 여기는 위쪽에서 이렇게 오잖아. 가까이 올 때.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B보다 큰 거야. B보다 큰 거야. B보다 큰 거야. B보다 큰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는 그래서 저희 B 플러스 0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오른쪽은 B 플러스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 A보다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거야. A보다 왼쪽이야. 좌극한이라는 건 A보다 왼쪽이야. A보다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거야. A보다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거야. 자, 근데 몇 년 전에 좀 되게 해맑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내가 좌극한 이거 얘기하면서 이거 화살표 오지게 찍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선생님 좌극한 이거 아니에요. 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있어. 레알이야. 나 정말 충격적이었어. 왼쪽에서 그 이쪽으로 퍼져 나가는 거니까 A에서 왼쪽으로 퍼져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고 있어. 뭐 되게 충격적이었다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가니까 이겁니다. 이거야. 그럼 누가 봐도 Y 값을 기준으로 밑에서 가니까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B보다 작은 거야. B보다 작은 거야. 그럼 여기는 그냥 B보다 좀 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프에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밑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B보다 좀 작은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F라고 쓰고 B 플러스 0인 거고요. F라고 쓰고 그냥 B인 거고 F라고 쓰고 B 빼기 0인 거. 이렇게 돼요. 이걸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만약에 그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B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B의 왼쪽에서 갈 때랑 B의 오른쪽에서 갈 때 값이 달라요. 그럼 얘는 함부로 얘를 B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발 합성함수 연속성이든 극한이든 똑같아요. 극한은 이것만 빼면 되거든. 극한은 얘만 빼면 되거든. 극한이면 얘만 빼면 돼. 연속이면 세 개를 다 하지만 그럼 여기는 제발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거를 중간과정이라고 중간과정 할 때는 반드시 제발 무한소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좀 큰 건지 좀 작은 건지 있잖아요. 여기는 얘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소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그때 대충 B인데 그게 아니라 큰지 작은지를 구별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고요. 대신에 결론을 쓸 때 그때는 제발 사용하지 마세요. 나 같으면 아무 때가 됩니다. 아니 생각해봐.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썼다? 그럼 이게 만약에 뭐 3이고 이게 만약에 2래. 그럼 B보다 좀 큰 거니까 B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면 2는 2인데 좀 작네? 2 빼기야. 1.999! 크레이지맨입니다. 그렇죠?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얘는 2라고 쓰는 거야. 이때는 안 쓰는 거야. 이때는 무한소 쓰지 마세요. 그냥 값을 쓰면 돼. 그러니까 중간 과정일 때만 쓰시면 중간 과정일 때. 이때만 쓰시면 됩니다. 이때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하고 좀 약간 쉬었다가 문제를 좀 풀고 그냥 바로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다. 만약에 이거 속함수라는 거 들어봤죠? 겉함수라는 거 들어봤죠? 누가 주인공일까? 얘들 합성함수에서 주인공이 누구야? 너 봐봐, 생각해봐.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해줄게. 너 내면이 겁나 멋있어지고 싶어? 아니면은 외면이 겁나 멋있어지고 싶어? 내면은 막 나쁜 사람이야. 내면은 범죄자야. 근데 외면은 차은우야. 그죠? 근데 만약에 내면이 차은우인데 외면이 범죄자야. 전자가 좋아, 후자가 싫어? 가스라이팅인가? 그치.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속함수랑 겉함수죠.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겉함수가 주인공이야. 겉함수야. 겉이 중요해. 겉이 중요해 얘들아.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요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거를 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본다라고 쳤을 때 겉함수가 만약에 연속이잖아. 다항함수 같이 연속 같은 거 다항함수나 뭐 그런 또는 연속이잖아요. 연속같이 딱 되면 연속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속함수에 이쪽은 무한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사용할 필요가 없다. 사용 필요 X.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무조건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근데 아니 솔직히 야, 이게 흉악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를 썼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생겼대 그냥 똑같이 생겼대. 그럼 야 B보다 좀 크든 작든 무슨 상관이야. 똑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야. 겉함수가 주인공이거든. 근데 겉함수가 연속이야. 겉함수가 연속이면 속함수가 무한소까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굳이 얘를 가지고 어떤 연속성을 따질 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거면 안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는 두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건 함수의 주인공은 겉함수였다. 합성함수 주인공은 겉함수였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야. 물론 약간 솔직히 수험투는 필요 없어요. 약간. 수험투는 그렇게 필요 없고 미적분을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겉함수가 왜 중요한가. 극대극소 할 때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고 겉함수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속함수는 약간 거들 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레이업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기억하시고 샌드위치 정리도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냥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 좀 쉬는데 이것만 좀 알아봅시다. 내용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많긴 많은데 어쨌든 웬만한 건 다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니까 연속함 성질 있죠. 아마 내가 오늘 문제를 많이 못 풀 것 같긴 하거든 이거 내용 하면. 그래서 문제는 풀어가지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이게 50 뒤에 30개 남았잖아. 그리고 아마 사주 찾고 있죠. 그거는 그냥 우선은 갖고 계시고 그쪽에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니까 다른 것 앵간은 풀 수 있거든요. 얘가 그 몇 번이냐 10번 정도까지 9번 정도까지 다 풀 수 있거든. 그래서 풀고 싶은 사람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공식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이렇게 하시고 문제는 쭉 푸시고요. 오늘 내가 왜냐면 곱셈 그거 연속 곱하기 불연속에 대한 거 얘기해야 돼가지고 그거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아서 자 그럼 연속함수 의성질 다른 거는 다 괜찮거든요. 얘는 확실한 건 기억해. 확실한 것 기억. 확실한 거. 요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속끼리는 연속함수랑 연속끼리는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도 이쪽은 다 연속이야. 이겁니다. 얘는 확실해. 대신에 나눗셈만 주의하세요. 이게 부모 연대면 안 돼. 내신이 아니라서 막 그렇게까지 이게 막 엄청 나오진 않긴 한데 여튼 혹시 몰라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 합성 연속 있죠? 얘도 연속이죠. 이거요. 확실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실한 게 있거든요. 이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연속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불연속. 얘는 그냥 무조건 불연속. 귀류법 쓰면 증명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귀류법 이렇게. 그래서 귀류법 쓰면 막 이게 뭐 연속이라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무조건 불연속. 그래서 얘는 확실해. 이건 확실한 거야. 근데 부정형이야. 부정형 모르는 거야. 자, 근데 모르는 거에도 약간 그게 있다. 그럼 얘는 뭐냐면 불연속끼리의 사칙 연산이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 불연속. 그럼 얘는 진짜 몰라. 뭐예요? 모른다니까? 어떻게 해요? 확인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확인하는 거야. 직접 확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의 연속성을 따지는 건 무조건 확인이야. 무조건. 그래서 확실한 게 중요한 거야. 진짜로 생각보다 중요해.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생각보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 그럼 여기는 이겁니다. 연속 곱하기 불연속. 얘는 좀 맨 나중에 쓰자. 그 다음에 연속 합성 불연속이고요. 얘도 몰라. 그 다음에 불연속 합성 불연속도 몰라. 이것도 몰라. 그래서 얘네들은 제발 확인해주세요. 이건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자 근데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요건 우리가 그 연속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래서 그래서 뭔가 이 불연속이 있을 때 이 연속이라는 거를 조절해서 연속하게 만들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좀 중요했었죠. 지금도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얘는 인수의 개수야. 인수의 개수. 인수의 개수.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아까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연결이 되냐면 얘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좀 쉬었다가 이거 좀 약간 설명을 하고요. 아마 다음 시간까지 좀 이어서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가고 다음 시간에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삼각함수 한다고? 그래서 약간 생각했을 때 아예 그냥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수원 수투를 한꺼번에 같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에 봐서 이제 약간 상황에 따라 좀 약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 하고 좀 쉬었다가 여기에 대한 걸 좀 더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서 그게 있거든? 이쪽에서 뭐가 있냐면 그 연속 합성 연속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불연속 합성 연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합성 불연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연속 합성 불연속이 있었을 때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뭐냐면 의심점 이걸 찾는 요것도 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게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약간 곱셈에 대한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대한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10분만 있다가 바로 다시 시작할게요. 10분만 있다가